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DSBL의 PISR을 준비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이상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Which is better? Exploring Prompting Strategy for LLM-based Metrics 라는 논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EBFR NLP 워크숍에 게재가 되었으며 이 LLM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목차는 연구 배경, 제한 방법론, 실험 및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입니다. 먼저 LLM 기반 평가 지표의 정의는 LLM을 따로 학습시키지 않고 프롬프트만을 제시하여 LLM의 생산문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해당 평가 지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첫 번째, 이 챗GPT와 같은 LLM의 발전으로 LLM이 생성한 문장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Natural Language Generation 평가에 사용된 이 블루 그리고 루지 등 전통적인 유사도 기반 평가 지표는 사람의 평가와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LLM 기반 평가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프롬프트들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뭐 제로샷, 푸샷부터 해가지고 셀프 리파이먼트라는 프롬프트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되어 왔는데 이렇게 특히 프롬프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능적으로 뚜렷한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롬프트별 성능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LLM 기반 평가 지표에 대한 다양한 프롬프트 전략 성능 비교가 이 논문에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이 태스크는 이 AACL 학회 EBF NLP 워크샵의 서머라이제이션 트랙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 작성한 레퍼런스 없이 즉 이 요약문 레퍼런스가 요약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레퍼런스 없이 제공된 원본 텍스트만으로 요약 퀄리티를 평가하는 지표를 제안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태스크의 목표는 이 오픈소스 LLM의 효과적인 프롬프트 전략을 제공하여서 이 요약문에 대해서 사람이 매긴 것과 비슷한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 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 반발론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 SumEval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구성은 이 소스 텍스트라고 하는 뉴스 기사 원문과 하이퍼시스 텍스트라고 하는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 그리고 스코어는 렐레번스, 컨시스턴시, 코헤런스, 플루언시, 엑스펙트에 대한 이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의 평균입니다. 성능 측정은 이 LLM 베이스드 매트릭과 이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 간의 이 세그먼트 레벨 캔달스 타우 코릴레이션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이베루에이션 프레임워크는 이 오픈소스 LLM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프롬프트와 테크닉을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팅 스트레지는 이 LLM에게 주어지는 입력 형태를 뜻하게 되고 스코어 어그리게이션은 평가를 위한 스코어를 집계하는 방식, 그리고 explain ability는 LLM 평가에 대한 설명력 입증입니다. 첫 번째 프롬프팅 스트레이지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은 이제 휴먼 가이드라인과 모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먼저 휴먼부터 보자면 이 서미벨 데이터셋 어노테이션 과정에서 사용된 실제 사람에게 부여한 어노테이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뭐 태스크 디스크립션, 이벨레이션 스텝스, 이벨레이션 크리테리어를 이 서미벨 데이터셋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거의 유사하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델 가이드라인 프롬프트는 이 G2벨에서 GPT-4에게 사용했던 요약문 평가 프롬프트로 내용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G2벨에서 보자면 뭐 렐레번스라는 뭐 이벨레이션 크리테리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벨레이션 크리테리아 넣고 이벨레이션 스텝도 거의 동일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템플릿 첫 번째 요소인 태스크 디스크립션은 태스크에 대한 지시 사항을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랭스의 관점에서 숏과 롱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어, 이 다른 점은 내용은 유지하되 짧거나 긴 문장으로 포맷의 변화를 주어서 이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롤은 전문가라는 역할 부여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롤이 없는 프롬프트와 롤이 있는 프롬프트를 앞단에 추가해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빨간 글씨처럼 You read and summarize a lot of nested article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템플릿 두 번째 요소인 이 이밸리에이션 크리테리어는 이 요약문을 평가할 때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설명하는 요소인데요. 에스펙트 정의에 따라서 세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에스펙트 디피니션은 이 GPT 스코어 논문 에스펙트를 참고로 하여서 평가 에스펙트 정의를 질문형으로 짧게 작성한 형태이고, 이 휴먼 타겟 크리테리어는 이 휴먼 가이드라인 프롬프트에서 사용된 형식의 크리테리어고, 모델 타겟티드 크리테리어는 모델 가이드라인 프롬프트에 사용된 형식의 크리테리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의 세 번째 요소인 이밸리에이션 스텝은 이 요약문 평가 수행 과정에 대한 지시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요소이며, 설명 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이 컴프레스 이밸리에이션 스텝이라는 이 평가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프롬프팅 스트래티지 중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LLM의 인컨텍스트 러닝 카파빌리티가 요약문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적용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이스와 리즌으로 나눠져 있는데, 베이스는 소스 테스트, 그리고 서머리,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즌은 베이스 이그점플 구성 요소 이외의 스코어에 대한 평가 이유를 포함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레셔널과 스코어로 구성된 원화 샘플을 이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가 최저 점수 이그점플과 최고 점수 이그점플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최저 점수 1.3 같은 점수가 있는 레셔널, 그리고 하이 스코어는 5.0 최고 만점에 가까운 스코어를 가지는 레셔널로 구분을 해서 이그젠플로 구분을 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프롬프팅 스트레이지 중 이 그래뉴얼리티 오브 스코어는 점수 산출 방식을 변화시켰고, 첫 번째 이 코어스 그라인드 스코어링은 이 단일 프롬프트의 여러 에스펙트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종합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이 파인 그레인드 스코어링은 각 에스펙트별로 프롬프트를 구성하여 나온 점수들을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스코어 어그리게이션은 각 에스펙트별 요약문 평가 점수 산출 방식에 따른 성능 비교인데요. 다이렉트는 생성한 스코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 로그 프로바빌리티는 1점에서 5점 토큰 프로바빌리티를 바탕으로 가중합을 한 것, 그리고 어프로시메이션은 평가 스코어를 n번 샘플링 후 평균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explain ability는 부여한 스코어에 대한 평가 근거 생성이며, 레셔널 프롬프트라고 하는 스코어와 레셔널을 산출할 설명력을 확인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다음은 앞서 제시한 방법들의 실험 및 결과인데요. 결국에 수많은 프롬프트를 적용함으로써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기에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험을 위한 세팅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하켓, EBFNF 테스트에서 제공하는 데브셋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 에스펙트는 이 서미벨 페이퍼를 참고해서 이 서머라이제이션 테스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4가지 에스펙트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대에서 제공하는 태스크 디스크립션과 스코어 가이드로 구성된 프롬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인 실험 결과는 파인 그레인드 스코어링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결과는 이 프롬프팅에서 휴먼 그리고 모델 베이스라인 순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휴먼 가이드라인 프롬프트가 가장 성능이 좋았는데, 이 프롬프트가 간결하고 명확할수록, 즉 이 사람의 이 어노테이션과 유사할수록 LLM의 이해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파인 그레인드 작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인데, 동일하게
이 휴먼 가이드라인 프롬프트가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는 이 파인 그레인드를 했을 때가 이 파인 그레인드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높았으며 이는 이 프롬프트의 모든 평가 기준을 한 번에 넣는 것이 아닌 엑스퍼트 평가 기준을 독립적으로 넣는 것이 모호성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지 않았을 때가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었을 때보다 높았으며 이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의 편향성으로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푸샷 프롬프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이그젬플이 LLM의 생성문단에서 생성문을 어떻게 보면 좀 억제하는 그 바이어스가 있는 쪽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몬스트레이션 중에서도 이 품질이 좋은 이그젬플을 넣었을 때가 품질이 낮은 워스트 이그젬플을 넣었을 때보다 성능이 좋았으며 이는 이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가 3에서 5점 사이 높은 값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베스트 이그젬플을 넣었을 때 높은 점수로 편향이 생겨서 점수가 향상됐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베스트 이그젬플을 넣었을 때가 성능이 좋다라고 볼 수 없고 실제 이 스코어가 3에서 5점 사이 높은 값으로 분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이 있어서 점수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는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은 이 스코어 어그리게이션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인데요. 해당 페이지는 이 휴먼 프로프트에 대한 성능 결과이고 다음은 모델 프로프트에 대한 성능 결과인데 휴먼과 모델 둘 다 이 다이렉트 그리고 로그 프로바빌티에 대한 성능이 어프로스메이션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이제 해석하자면 어프로스메이션 방법은 샘플링 시 발생한 노이즈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근사치라고 하는 것은 점수 토큰 생산 확률 분포를 추정하기 때문에 샘플링 노이즈가 낮은 성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레셔널 프롬프트에 따른 성능 비교로 이 레셔널 프롬프트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부여했을 때 이 오르카 13빌리언 즉 모델 사이즈가 더 큰 모델에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큰 모델의 인컨텍스트 러닝 카파빌리티가 작은 모델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오르카 13빌리언에 대해서만 성능의 향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사이즈에 따른 성능 비교인데요. 라마 1을 사용하는 헤르메스 13빌리언 모델이 라마 2를 사용하는 다른 모델들보다 현재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르카 13빌리언과 프레티퍼스 70빌리언 성능 차이는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오르카 13빌리언만으로도 충분히 LLM 기반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태스크 디스크립션 변경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인데요. 오르카 13빌리언에서 이 롱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사용했을 때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데 앞서서 이 롱 컨텍스트라고 하면 결국에 모델에서 이해하는 이 모델 이해 능력이 좋을수록 긴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성능 향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르카 7빌리언에는 이스퍼트 롤을 사용했을 때 성능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델 사이즈가 작을수록 이스퍼트 롤, 특히 정확한 롤을 부여했을 때 좀 더 많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이밸리에이션 크리테리아 변경에 따른 성능 비교인데요. 휴먼 프로프트 결과 이 엑스펙트 디피니션을 사용했을 때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엑스펙트 디피니션이라고 하면 GPT 스코어 논문 엑스펙트를 참고하여서 평가 엑스펙트의 정의를 지문형으로 짧게 작성한 형태인데 단순히 그러니까 이밸리에이션 크리테리아가 단순할수록 LLM이 좀 더 이해 능력이 향상돼서
사람과 유사하게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GPT-4를 사용해서 에스페트 디피니션을 비슷한 형식으로 생성한 경우에도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이 짧은 형태의 간단하고 명료한 에스페트 디피니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이제 이벨레이션 스텝에 따른 성능 비교인데요. 그 결과 이 베이스 이벨레이션 스텝과 컴플렉스 이벨레이션 스텝 간의 성능 차이가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 단계의 정확한 설명이나 자세한 설명은 품질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모델이 요약문을 평가하기 위해 생성한 이 레셔널, 즉 근거가 설명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요약문과 스코어, 그 레셔널을 보고 네 가지 어노테이션을 하였는데요. 해당 어노테이션의 범주는 굿이라고 함은 스코어와 레셔널이 이 소스 텍스트 및 하이포시스 텍스트와 일치하는 것이고, 컴플리스는 스코어와 설명이 다른 경우, 할루시네이션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데퍼런트 에스펙트는 해당 에스펙트가 아닌 다른 에스펙트에 대한 설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굿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이 레셔널을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즘 베스트인 즉 휴먼 어노테이션 스코어가 높은 품질이 좋은 데몬스트레이션을 제공했을 때 할루시네이션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면 모델이 답변과 동떨어진 특히 동떨어진 레셔널을 생성하는 것인데, 데몬스트레이션을 제공하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실제 사람에게 부여한 어노테이션 지시 사항으로 프롬프트를 구성했을 때 성능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한 프롬프트에 여러 에스펙트에 대한 설명을 부여하고 한 번에 스코어를 산출하는 것은 성능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세 번째, 데몬스트레이션을 부여하여 모델의 평가 근거로 생성한 문장의 할루시네이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문의 기초점을 정리하자면,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경향성을 파악했다라는 점이고, 후속 연구자, 즉 후속 LLM 평가 연구자들을 위해서 프롬프트, 모델, 스코어링 다양한 관점에서 적합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그러니까 LLM 평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프롬프트 전략으로 기반으로 성능을 비교하는 논문을 바탕으로 PISR을 진행한 DSP 연구실 석사과정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